자, 오늘은 이제 도형 단원 마지막이죠? 도형의 방정식 마지막 내용인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 개괄적으로 이제 도형의 이동 단원에 어떤 것들이 등장하는지 조금 대표적인 문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요 도형의 이동 단원이 여기도 이제 수학상 전체를 가지고 봤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하는 몇 가지 여러 가지 표현들, 뭐 평행 이동이라든지 대칭 이동이라든지 어떤 표현을 보면 이것은 대칭인 표현이구나 라든지, 그러니까 문항에서 표현을 읽어낼 줄 아는 능력들이 몇 가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새로이 볼 거고, 그래서 먼저 오늘은 도형의 이동, 사실 이 도형의 이동 단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있고, 각각 점을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냐면 평행 이동시킬 수 있고 대칭 이동시킬 수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무게중심은 어디에 쏠려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도형의 이동보다는 점의 이동 자체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점이 어떤 식으로 어디로 옮겨지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 점의 이동을 바탕으로 도형의 이동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도형 자체를 이동시킨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점이 다 이동이 됐기 때문에 어떤 도형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같이 이동이 돼서 도형 전체가 이동됐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형의 이동의 상황을 계속해서 어떤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냐면, 계속해서 나는 점의 이동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도형 자체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도형 위에 있는 대부분의 점들을 이제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냐면, 그 도형을 대표하는 점이 있어요. 대표점. 예를 들어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라든지, 혹은 뭐 원의 중심이라든지, 혹은 수원수투로 가면 이제 뭐 0,1, 1,0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독특한 항상 지나는 점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도형을 이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점의 이동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사실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이 x, y가 있었을 때 평행 이동을 시키면 a만큼 b만큼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게 기본이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근데 도형의 이동은 식이 좀 달라요. 도형의 이동은 fx, y라는 게 a만큼 b만큼 평행 이동이 되면 f에 x 빼기 a에 y 빼기 b가 됐죠.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이 됐거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형의 이동을 배우면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왜 점의 이동은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요 도형의 이동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가 됐고 x 대신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b가 되는지, 요 부분에 대한 이해부터가 필요한데, 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봐봐, fx, y라는 거는 x, y라는 두 문자를 이제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방정식의 형태. 그러면 이 방정식 위에 한 점 x, y가 있다고 칩시다. 요 x, y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함수가 뭐 어떤 함수라고 할까? 뭐 이런 거라고 할까? y 더하기 x 3승 빼기 2x는 0. 뭐 이런 형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 점을 내가 적당히 평행 이동을 시켰대. 그럼 이 위에 하나의 점인 x, y가 어디로 갈 거냐면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근데 잘 생각해봐. 나는 처음에 이 점이 여기로 간 거는 맞아. 예를 들어 여기 위에 0,0이라는 점은 여기 위에 있죠. 예를 들어 0,0이라는 점이 있었어. 근데 이 0,0이라는 점이 플러스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같다고 치면 당연히 그 점은 어떤 점이 되냐면 1,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아. 그죠? 그래서 점의 이동은 사실은 되게 명확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이게 왜 도형의 이동으로 오면서 x 대신에 갑자기 x-a가 들어가는지 y-b가 들어가는지인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나타나 있는 xy와 여기서 나타나 있는 xy가 같지가 않아요. xy라고 써 있는 거는 맞는데 사실 저 xy와 이 xy는 다른 의미를 가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xy는 이 도형 위의 점인 거고 이 xy는 이 도형 위의 점인 거예요. 그래서 세로운 함수 네가 이게 f에 x 빼기 a, y 빼기 b가 되는 이런 상황.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자취의 방정식 쪽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이 좌표와 이 좌표의 두 녀석의 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자취를 만들어내죠. 둘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야. 난 기존에는 x와 y의 관계를 준 거야. 다시 새로운 이 두 좌표의 관계를 보고 싶어요. 근데 이 좌표의 이름이 x 플러스 a인 거고 이 좌표의 이름이 y 플러스 b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를 다시 새로운 형태로 x 프라임으로 너를 y 프라임으로 이렇게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거야. 그럼 너를 이렇게 바꾸고 나면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 x 프라임이 x 플러스 a였던 거고 y 프라임이 사실은 y 플러스 b였던 거지. 그러니까 둘을 바탕으로 내가 식을 다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생겼죠.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a가 되고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이 녀석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얘네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얘가 여기로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x와 y는 이 f, x, y라는 이 식을 만족을 하거든. 그러면 실제로는 얘네가 여기로 들어가면 요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된 관계에 있어서는 이 함수에다가 식을 넣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y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x 프라임에 빼기 1에 3승 마이너스 2에 x 프라임 빼기 1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 주어진 이 형태는 이 점이 1, 마이너스인데 이 1, 마이너스이라는 점은 y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에 해당한다고. 즉 x 프라임에다가 1을 넣고 y 프라임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양변을 만족을 시키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뭐와 뭐의 관계를 보고 싶었냐면 이 x 좌표 전체와 이 y 좌표 전체의 이 좌표와 좌표의 관계를 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게 평행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x, y랑은 달라요. 그래서 엄밀하게 쓰자면 얘는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x'과 y'으로 바뀌는 건데 우리가 맨날 동일한 지표좌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x좌표는 그냥 x라고 y좌표는 그냥 y라고 놓지 이거를 x', y'이라고 다시 바꿔서 쓰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도형은 원칙적으로 뭐냐면 점이 이동된 점을 세로이 x', y'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 이후에 x'과 y'의 관계식을 찾고 그것을 다시 이름을 그냥 내가 편의상 xy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요 도형의 이동의 핵심은 먼저 한 점을 이동을 시키고 나서 그 이동시킨 점을 x', y'이라고 부른다예요. 사실은 자취인 거죠, 자취. 그죠? 그래서 결론. 도형의 이동은 원래 f, x, y 위의 x, y를 먼저 이동을 시킨 결과물을 세로이 x', y' 이라 한 뒤 x, y, x', y' 서로 간에 관계식을 이용 원래
f x, y에 대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다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간다? 처음에 점을 먼저 이동을 시키고 그 점을 이동을 시킨 이후에 그 녀석을 다시 원래 fx에다가 대입을 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이고, 평행이동의 형태는 이와 같고, 그럼 대칭이동은 어때? 대칭이동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사실 네 가지죠. 네 가지. 하나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 사실은 이걸 이렇게 쓸까? 점 대칭, 선 대칭.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x축 대칭은 뭐였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였고, 얘는 사실은 점의 이동이나 도형의 이동이나 다를 건 없어. 얘가 어차피 y' 된다고 한들 크게 차이는 없고, 얘도 마찬가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형태였죠. 그래서 x좌표에 그냥 마이너스를 취해주시면 되고, 도형 이동하는 상황이면 x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x를 넣어주시면 되는 상황. 근데 이제 점대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이용하냐면 중점을 이용을 하고, 선대칭은 얘도 이제 서로의 함수값이 동일함을 이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점의 이동만 먼저 볼게요. 어떤 점을 x, y라는 점을 a, b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켰다고 칩시다. 점대칭의 의미는 정확하게 너가 너의 중점이 되면 되죠. 그럼 새로운 이 점을 내가 편의상 새로운 점은 x', y'이라고 부른다면 어쨌거나 너와 너의 관계식이 보이죠. 둘이 더한 게 너의 2배, 둘이 더한 게 너의 2배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자리는 2a-x, 2b-y 이와 같은 방식으로 쓸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미 x, y를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더라.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새로운 x', y'이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x' 대신에, 사실은 x 대신에 누가 들어가? 이항시켜 보시면 x'은, 아니지, x는 여전히 누구야? 2a-x'이죠. 여전히 y는 2b-y'이지. 어때? 아까 점의 이동에서 평행 이동에서는 사실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는 점의 이동과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의 형태가 달라요. 근데 이 점이 여기로 갔는데 도형의 이동 입장에서도 x 자리에 그냥 2a-x'이 들어가면 되는 형태라서 요 대칭 이동의 경우에는 요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 간의 차이가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다. 항상 점도 이렇게 대칭이 되고 도형도 동일하게 이렇게 대칭이 된다. 왜 그런 거야? 너랑 같다라고 놓고 얘가 이항되고 얘가 이항되면 어차피 이쪽이 마이너스 x' 되고 좌변이 이제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요 점대칭의 형태는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크게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선대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너를 이렇게 x는 a에 대한 어떤 보통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거나 x는 b에 대한 y는 b에 대한 요 직선에다가 대칭을 시켜요. 자, 그럼 또 해볼게. 대칭을 시켜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랑 이렇게 가서 선분 길이가 같은 이 점에 놓이겠죠. 너랑 수직일 것이고 이렇게 선분의 길이가 같고, 즉 이 새로운 좌표 너는 x', y'이라고 할 텐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y좌표는 서로 동일합니다. 넌 동일한 y가 되고 그 다음에 x좌표는 어떻게 돼요? 둘의 평균이 너가 돼야 되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 2a 빼기 x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거 이항시키면 여전히 이 부분하고 똑같죠. 그래서 너도 전혀 차이가 없구나. 이쪽은 어때? 너랑 역시 x, 너가
x 프라임, y 프라임. 이번에는 x좌표가 동일하지. 아니지. x좌표가 동일하죠. 그러면 너는 그냥 x가 되고, 너는 이번에는 너와 너의 중점이 너죠. 즉 b가 둘을 더한 거의 평균이죠. 즉 y 프라임은 너의 2배에서 y를 뺀 2b 마이너스 y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각각의 선대칭은 너랑 너를 이용해서 푸시면 되고, 점대칭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한번 시키고, 이 직선에 대해서 한번 대칭을 시키면 사실은 이 점대칭과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x축 대칭, y축 대칭을 둘 다 시키면 원점 대칭이 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점대칭과 선대칭을 풀어나가는데, 점대칭과 선대칭은 그러면 보시다시피, 대칭들은 보시다시피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완벽하게 같고, 어디만 조심하시면 된다고? 평행 이동만 조심하시면 돼요. 점대칭과 선대칭은 우리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완벽하게 식이 동일하다. 즉 내가 x 대신에 뭘 넣어주면 돼? x 대신에 그냥 x 프라임을 넣어주고, 이런 경우에는 너는 y 대신에 2b 마이너스 y 프라임의 형태를 뭐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이게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선대칭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형태가 있죠.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뭔가 기울기가 0이 아닌,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 ax,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 한 대칭. 요게 이쪽에서 나오는 가장 특이한 선대칭이에요. 맞죠? 요게 가장 특이한 선대칭의 형태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였어. 어떤 x, y가 있고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너를 ax 플러스 b라고 할게. 그럼 요 점을 대칭을 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이렇게 새로운 점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부른다면 항상 둘의 중점과 너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식이 두 가지가 나왔지. 첫 번째, 너의 중점인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 너가 ax 플러스 b는 0을 만족을 하죠. 위의 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어느 포인트였냐면 요 수직 관계. 두 번째는 항상 너를 연결한 기울기인 x 빼기 x 프라임, y 빼기 y 프라임, 너 곱하기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을 뭘로만 정리하면 돼? x로만 정리하면 돼. 사실은 x와 y를 x 프라임과 y 프라임으로 정리한 이후에 그 녀석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점의 이동이라서 사실은 간단하고, 점의 이동을 한 이후에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어떤 함수가 있었어. 어떤 함수가 있어. 그러면 저 함수에다가 여기서 구해진 x 프라임, y 프라임을 대입을 해주면 되죠. 예를 들어 너를 막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예컨대 x는 이 x 프라임 플러스 2가 나왔고, y는 뭐 마이너스 y 프라임 빼기 1. 예컨대 이렇게 나왔대. 그럼 얘네를 어디다 다시 대입하면 돼? 얘네를 요 함수에다가 다시 f에 2x 프라임 플러스 2 콤마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1는 0에다가 갖다가 대입하시면 얘가 바로 뭐예요? x 프라임과 y 프라임 서로 간의 관계식을 준 거죠. 이게 도형의 방정식을 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요 도형의 이동은 기본적으로 핵심이 누구야? 도형이야, 점이야? 무조건 점이에요. 무조건 한 점 x, y라는 녀석을 이동을 시켜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부르겠다가 핵심이야. 도형 이동 되게 어려운 거 나도 알아. 왜냐면 옛날부터 애들이 개 못하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쪽이 되게 기술적인 게 많다고. 그리고 이 도형의 이동을 잘 쓰셔야 나중에 다양한 함수들을 내가 좀 편하게 이동을 시키고 해서 좀 주어진 상황을 쉽게 풀어내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일단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요
ax 플러스 b에 대한 대칭 중에서 아주 특이한 녀석이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a가 1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인 상황에 대한 대칭이 있어요. 요거는 기억을 합시다. 봐봐. 너네한테 평행이동을 주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대칭이동이 그나마 조금 문제가 된다고. 대칭이동이 그나마 조금 어려워. 근데 그 대칭이동 중에서도 점대칭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왜? 얘는 그냥 중점 잡으면 끝이야. 이쪽에서 어려운 거는 무조건 선대칭이야.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이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뭘 해줘야 되냐면 기울기가 혹시 1이거나 마이너스 1인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무조건. 왜?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1,3이라는 점이 있고 기울기가 2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너를 대칭을 시키겠다의 상황이랑 이거를 풀어내는 방식이랑 동일한 1,3인데 너가 y는 x 플러스 2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겠다의 상황이랑 풀어내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완전히 같아 보이는 유형이지만 풀어내는 게 전혀 달라. 무조건 뭐부터 본다? 너는 기울기부터 보는 거야.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형태로 바꿀 수가 있냐면 너네는 무조건 뭘로 바꾸냐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으로 바꿔요. 여러분이 y는 x에 대한 대칭은 굉장히 쉽게 해결한다고. 어떻게? xy 좌표를 서로 바꾸면 돼요. 맞아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은 어떻게 해결해? 서로 바꾸고 부호를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되죠. 맞죠? 즉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그냥 x였어. 이게 그냥 x였으면 어떻게 해결해? 대칭시키면 그냥 3,1이지. 그지? 이거 누가 연결해서 중점이 너 위에 있고 너랑 연결하면 수직이에요. 이렇게 푸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그냥 y는 x 대칭이면 1이랑 3이랑 바꿔야 사람이지. 맞지? 윤기야 정신 차려. 근데 너가 플러스 2가 돼 있으면 애들이 y는 x 대칭이라고 못 본다고. 이건 어떻게 바꾸면 돼 그러면? 플러스 2 대칭이니까 어떻게 가져야 되겠어? 내가 y는 x에 대해서는 대칭을 시킬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어디로 가냐면 먼저 전체적으로 이 그림 전체를 평행이동을 시켜요.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될까?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야 마이너스 2야? 얼마만큼 가야 돼? y는 x가 되길 바래. 나는 직선이 y는 x라는 직선이 나오길 바라는 거야. 그럼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돼. 맞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갔다는 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야. 맞죠? 그러면 나는 y는 x가 됐어. 근데 x축 방향 플러스 2만큼 됐다는 건 이 점이 뭐가 돼? 3,3이 되지. 그지? 아이 뭐야 이거 점 이렇게 잡아가지고 점을 0,3으로 잡을게요. 미안해요. 왜냐면 3,3은 이 직선 위에 점이었어. 사실은 아무거나 잡았더니. 자 그러면 2,3이 되죠. 2,3이 됐지.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일단 시켜. 그럼 대칭을 시키면 얘가 누가 되냐면 3,2가 돼. 근데 나는 원래는 이 그림에서의 상황이었잖아. 다시 데리고 와야지. 다시 데리고 온다는 건 반대 방향으로 x축 마이너스 2만큼 가야지. 그럼 너가 다시 마이너스 2만큼 가면 1,2가 되겠죠. 실제로 너에다가 대칭시키면 너가 나와요. 이런 식이에요. 즉 어떻게 한다?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기존의 직선을 적절히 대칭이동을 시켜서 y는 x로 혹은 y는 마이너스 x로 평행이동을 해서 맞춰놓은 이후에 거기서 점을 대칭을 시키고 다시 평행이동을 시켜서 돌아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고. 약간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의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야 1,2야. 근데 여기에 반지름 1짜리 원이래. 반지름 1? 반지름 5짜리 원이래. 근데 여기에 이런 점이 있대. 너가 마이너스 2,6이라는 점이 있대요. 그 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이거 원에도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방식이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 요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어떤 공식을 쓸 수가 있었어? x1 x y1 y 더한 게 r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요 원 위의 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있었어요. 그지? 그 공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너를 원점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 그래서 얘는 이 점 두 점이 다 같이 원점으로 간다고. 이렇게 두 점이 다 같이 가. 이 점이 뭐가 되지? 너가 1만큼 2만큼 가니까 마1만큼 마2만큼 가니까 마3, 4가 되죠.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그럼 요 점에서의 직선 너는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y는 25 이렇게 된다고. 근데 다시 네가 가야 되지. 이번에는 이 직선이 가야 되지. 이 직선이 다시 가야 돼. 여기로. 요렇게. 그럼 어떻게 되면 돼? x축의 방향으로 다시 플러스 1만큼, y축은 플러스 2만큼 가면 되거든. 그럼 3에 x 빼기 1, 4에 y 빼기 2는 25. 이렇게 쓴다고. 즉 이 방식 자체가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된단 말이야. 즉 기본은 이 원점을 지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던 거를 평행이동을 이용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요 점대칭, 선대칭 형태 있었고 대표적인 점대칭 그 다음에 선대칭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많이 학습하게 되는 대칭성 표현이 있습니다. 대칭성 표현 f a 빼기 x랑 f a 더하기 x가 같다. 요거랑 f a 더하기 a 빼기 x 더하기 f a 플러스 x 너가 2b다.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대칭성 표현인데 얘는 무슨 얘기냐면 fx라는 함수 자체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고 즉 요거를 만족하면 여러분은 이거를 수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조건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개 많아. 그만 자. 자, 정신 차려 얘들아. 현지야 정신 차려. 그때 너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너를 보면 넌 x는 a에서 대칭이구나. 우리는 이 문제를 x는 a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어내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너는 fx는 a, b에 대한 점대칭이구나. 즉 이런 조건들이 문항을 풀다 보면 개 많이 등장을 한다고. 너네가 수학상 이후에 이제 뭐 수원, 미적분을 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어떤 함수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대칭성 표현. 이걸 딱 보는 순간 너는 x에 대해서 x는 1에 대해서 일단은 대칭이구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풀어낸다고.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됐죠? 대표적인 게 뭐야? a, b가 0일 때지. a가 0일 때가 뭐야? fx는 f-x. a, b가 0일 때는 x는 마이너스의 f-x 이렇게 되지. 이항을 시켜보면. 그게 대표적인 뭐예요? y축 대칭, 원점 대칭인 함수의 표현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표현들을 여러분이 문항에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관찰을 어떻게 하냐면 x 대신에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x를 한번 대입을 해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한번 대입해봐.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을 해봐.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봐. 이런 거를 대입을 하면서 원래식과 같아지면 그 도형 자체가 만약에 너를 넣었는데 원래 거랑 같아졌어. 그럼 너는 y축 대칭이라는 거고 너를 넣었는데 원래 거랑 같아졌어. 그러면 x축 대칭이라는 거고 요거를 서로 xy를 바꿨는데 여전히 방정식이 똑같아. 그러면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어떤 방정식의 형태이구나. 어떤 도형의 형태이구나. 함수는 아닐지언정.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도형이동 설명할 것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해봤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표적인 도형들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우리가 요거 연습을 조금 해봅시다. 요 1번부터 간단하게 잽싸게 풀어볼게요. 우리 진도는 오늘로써 이제 다 나가죠. 그죠? 다시 앞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보세요. 1번. 점대칭이 그나마 조금 어렵다고 했으니까 점대칭, 선대칭 먼저 한번 볼게요.
점 4,1을 직선 2x-y 플러스 3는 0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 점을 선대칭시킨 거지. 자, 밑에 2번은 직선 너를 점 2,3에 대해서 대칭이동. 직선의 방정식, 즉 이번에는 너는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 그 다음에 3번 직선 너를 직선 너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거. 요 정도.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점을 직선에, 직선을 점에, 직선을 직선에. 이렇게 점직, 직점, 직직. 자, 그래서 먼저 점을 직선에 대해서 이동을 시킨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근데 그 그림을 그린다는 거를 거창하게 애들이 특히나 1번 같은 걸 시켜보면 애들이 다 뭐부터 그리는지 아니? 1번을 딱 풀어보라고 시켜. 그럼 너네가 가장 먼저 그리는 거 뭐야? 거의 한 10명 중에 8명, 9명 무조건 얘부터 그려. 우리가 뭐부터 그리지? 좌표계부터 그리죠, 무조건. 이거를 왜 그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필요해서 그리는 거예요? 난 너무 이해가 안 가. 이거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거 자체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 봐봐. 좌표계를 그린다는 거는 내가 이 좌표계가 X축과 Y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면 그리는 게 맞아. 근데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니야. 그지? 한번 볼게. 내가 궁금한 거는 4,1과 직선 2x 빼기 y는 3 아니지? 플러스 3는 0. 이 두 녀석의 관계가 궁금한 거지 도대체 얘가 무슨 뭐 x축이 어디고 y축이 어디고 사분면이 어디고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 x좌표 y좌표 물어봤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그려. 아무렇게나. 그래도 기울기 2짜리 정도는 보이니까 뭐 요 정도는 그릴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런 데서 직교좌표계를 그리는 그 판단, 직교좌표계를 기준으로 4,1이 어디 있는지 2x y 플러스 3이라는 이 직선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판단하고 그리는 거 자체가 하나하나 다 낭비예요. 시간 낭비야. 그지? 필요가 없어. 그럼 이렇게 그리고 그냥 너를 쓴다고. 너를 뭐라고 할까? 그냥 a, b라고 할까? 자, 그럼 기본적으로 첫 번째, 너의 중점에 해당하는 2분의 누가 돼? 너가 이렇게 되나? 4 더하기 a, 2분의 1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너를 바탕으로 내가 요 점을 이제 잡아주면 되는데 너를 이제 대입을 할게. 대입해보자. 대입해보시면 일단은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죠. 4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 플러스 3은 0. 요게 첫 번째 식. 너의 중점이 너 위에 있다. 두 번째, 너가 직각이 된다라는 성질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 즉 너랑 너랑 빼고 너랑 너랑 빼고 기울기 식 써볼게요. 너가 4 a 빼기 4분의 b 빼기 1 너는 곱하기 마이너스 2 아니지 곱하기 2인가? 는 마이너스 1 너가 식 두 번째죠. 이거 둘이 서로 이렇게 연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연립하시면 돼요. 이제 어차피 식 두 개고 문자 두 개니까 할 수 있지. 너네 이따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개많이 나.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이번에는 이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겠대. 그럼 봐봐. 직선을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은데 직선을 대칭 이동을 시키면 직선 x 플러스 2y 빼기 3은 0 너가 2,3 그럼 볼게요. 내가 어떤 직선이 있고 어떤 점이 있어. 일단 2,3이 너 위에 있는 점인지 한 번만 볼까? 2,3을 대입을 해봤어. 근데 너 위의 점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너 위의 점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만약에 2,3이 이 직선 위의 점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너를 갖다가 대입을 하면 임의의 직선 위의 점에 대해서 직선을 대칭시키면 자기 자신과 같은 직선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래 직선이 나왔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이 너 위에 있는지부터 판단해줘야 된다고. 만약에 너 위에였으면 뭐 할 게 없다고. 그냥 바로 끝난다고. 자, 근데 그게 아니래. 그럼 2,3에 대한
점대칭을 시켜주면 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점대칭을 시킬 때? 새로운 x 너의 2배 4 빼기 2 x 프라임이 되고 y 역시 6 아이고 왜 2야 이거 6 빼기 y 프라임을 너에다가 대입을 시켜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점대칭을 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2,3인데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 x, y가 어디로 이동이 되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이동이 돼. 근데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중점이 2,3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니니 더한 게 너의 2배, 니니 더한 게 너의 2배라서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거기다 집어넣으면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식이 나오거든.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면 4 빼기 x 프라임 더하기 12 빼기 2 y 프라임 빼기 3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시다시피 문자 자체가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존재하지 x 프라임과 y 프라임 자체가 새로운 이 직선에 대해서 너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 어차피 직선이라는 거는 너를 이동을 시키고 나면 사실은 너를 점대칭을 시키고 났을 때 어떤 변화가 없냐면 너의 기울기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나는 너 위에 있는 아무 점 하나, 만만한 점을 하나를 이동을 시켜. 나 같으면 3,0 같은 거를 그냥 이동을 시켰을 것 같아. 3,0을 대입해 보시면 너 위에 점이죠. 너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뭐가 되냐면 너의 2배에서 너 빼면 1, 너의 2배에서 너 빼면 6이 나와야 되거든. 1,6이라는 점이 돼요. 1,6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여전히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어떤 직선이 나와야만 하죠. 원래 것과 기울기가 동일하다는 거야. 어차피 점대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80도를 회전을 시키겠다는 거거든. 그럼 너를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180도를 돌려봤자 기울기 자체가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여전히 원래 거랑 기울기가 같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직선을 점대칭을 시켰을 때는 너의 기울기의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한 점만 찾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원래 거 기울기로 가셔도 좋아요. 즉 도형이동의 핵심은 사실은 정말로 매번 x 프라임, y 프라임에 이걸 이제 자취라고 불렀죠. 자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점에 대해서만 어디로 가는지가 확인이 되면 원래 도형의 성질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 도형을 바로 다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3번 같은 걸 보시면 이번에는 3번은 직선은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지. 3번 볼게. 봐봐. 직선 2x 플러스 y 플러스 1는 0.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고 요 직선에 대해서 내가 너를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대.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의 대칭. 근데 이거를 섣불리 대칭을 시키기 전에 너를 섣불리 대칭시키기 전에 먼저 뭐부터 보는 거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1짜리네. 그럼 마이너스 1짜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굳이 너에 대해서 막 대칭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데려간다? 너를 y는 마이너스 x로 데려갑시다. 얘가 y는 마이너스 x가 되려면 어디로 평이동을 해야 되죠? x축의 방향으로 혹은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이동하면 되지. 왜? y 대신에 y 빼기 3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거든. y 대신에 y 빼기 3이 딱 들어가면 너가 x 플러스 y는 0이 돼요. 그죠? 그래서 y축 플러스 3만큼 갑시다. 그러면 쟤도 같이 가야 되겠지. 그럼 2x 플러스 y 빼기 2는 0이 되고 얘는 누가 되냐면 x 플러스 y는 0이 돼요. 자, 이 직선이 바로 누구야? y는 마이너스 x야. 그럼 이제 나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어떤 직선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걸로 바뀌었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은 분명히 뭐였냐면 여기서 x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y를 y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됐죠. 그죠? 갖다 넣으면 돼. 그러니까 뭐가 나와? 마이너스 2x 아니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x 빼기 2는 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어디까지나 어디에 있는 녀석이냐면 y축만큼 3만큼 평행이동이 된 녀석이야. 그지? 그러니까 다시 데려가야지. 다시 오세요. y축 이번에는 거꾸로 마이너스 3만큼 와야 되겠지. 즉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들어가야 돼. y 대신에 y 플러스 3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에 y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더라.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 대칭을 시켜주시면 되고 넘어가서 그러면 너의 y절편은 구할 수 있죠? 이 정도만 쓸게요. 4번 볼게요. 자, 너를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얘는 이렇게 생긴 원과 일치한데 그때 a 빼기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해달래요. 먼저 원의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원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핵심은 뭐가 되냐면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너의 중심이 어디로 가는가. 두 번째, 너의 반지름은 변함이 없다. 그지? 원을 내가 백날 대칭 이동을 시켜봤자 반지름이 달라지진 않단 말이야. 대칭 이동이 됐건 평행 이동이 됐건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어떤 원이 있었는데 너의 중심이 얼마니? 중심이 2,4가 되니?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너를 어쨌거나 대칭 이동을 시켰고 ax 플러스 b에 대한 대칭 그랬더니 누가 됐냐면 얘가 됐대. 그러니 당연히 너는 누구야? 대칭을 아무리 시켜봤자 너는 너의 반지름의 제곱인 20으로 일치해야 되죠. 그죠?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뭐겠어? 이 직선에 대해서 너를 대칭을 시킨 건데 사실은 그림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2,4라는 점이 있었을 거라고. 너의 중심이 이렇게 직선이 있어서 대칭을 시켰더니 누가 된 거야? 바로 0,0이 된 거야. 맞아? 그럼 나는 관계 자체를 너를 대칭 이동시켜서 너가 됐어요 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직선은 바로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지? 즉 선대칭은 사실은 너가 바로 너의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딜 지나가면 되냐면 둘의 중점인 1,2를 지나고 너의 기울기의 수직인 거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너 기울기 얼마야? 너가 2 가는 동안에 4 갔으니까 기울기 2짜리죠. 그죠? 그러면 수직인 거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이렇게 생긴 직선이 바로 ax 플러스 b구나. 됐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했고 5번 한번 볼까요? 자, 5번 또 독특한 문제인데 보시면 이번에는 어떤 포물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직선 x 플러스 1에 대해서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이래.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달래요. 그럼 봐봐. 어쨌거나 포물선은 요래 생겼고 x 플러스 1은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근데 두 점이 너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지? 두 점이 너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는 이런 상황이 어딘가 존재하고 싶은 거야. 어딘진 잘 모르겠어. 그랬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는 너의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고 너의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포물선이 있었는데 핵심 자체는 뭐냐면 봐봐. 내가 이 점이랑 이 점 중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맞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너를 뭐 A, B라고 논다면 너를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가 있을 거라고. 그 좌표를 구해서 다시 원래 함수 포물선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나는 A, B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그거를 구하는 게 좀 귀찮단 말이지. 그래서 약간만 고민을 해봤어. 얘는 사실은 이런 얘기 아닌가? 내가 이 포물선이 있는데 이 포물선을 너에 대해서 너를 일단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을 시킵시다. 여기로 가자. 그러면 대칭 이동 시키기가 워낙 수월해. 한번 해볼게요. 너를 y는 x로 가고, 그러면 너의 포물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지. 그러면 너는 이렇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점이 있었고, 너가 a, b, 너를 b, a가 된 거죠. 너가 다시 너 위에 점인 거지. 이렇게. 그럼 너를 대입을 해볼까? 애시당초에 잠깐만 a, b가 다시 너 b, a가 돼서 너 위에 점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걸 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 함수와의 교점을 보는 거죠. 사실은 너의 역함수와의 교점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즉, 요 위의 점이 다시 너로 갔다는 거는 사실은 너를 fx라고 부른다면 너와의 교점을 보는 거랑 똑같죠. 근데 그거는 뭐랑 똑같아? 그냥 너와 너의 교점을 보는 거랑 똑같죠. 둘의 교점. 이렇게 돼 있죠. y는 x와의 교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되나? 너를 대칭을 시켜보면 이렇게 대칭시키면 너가 대충 그림이 뭐 이렇게 나오나요? 근데 y는 x와의 교점은 아니네. 너니까. 아니다. 어쩔 수 없다. 그냥 갖다 넣는 수밖에 없네. 넣는 수밖에 없네요.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어쨌거나 넌 a, b고 넌 b, a죠. 둘 다 넣을게요. 여기다가. 그럼 식을 넣어보시면 이렇게 돼야 되지. a 전개 다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너가 1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6인가? 너는 b인 거고 다시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6는 a인 거죠. 이 둘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너를 만족을 하는데 둘을 잘 연립을 하시면 되는데 연립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둘을 서로 빼주는 거예요. 위아래를 서로 빼보시면 뭐가 남냐면 a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6의 a 빼기 b는 b 빼기 a 이렇게 남지. 근데 봐봐. a 빼기 b라는 점은 분명히 너와의 교점이 아닌 점이야. 그지? 너를 대칭시켰더니 다시 네가 됐지. 그러니 a, b는 서로 같지가 않고 너는 0이 아니에요. 즉 약분을 합니다. a 플러스 b 빼기 6는 마이너스 1. 그래서 a 플러스 b가 뭐가 남냐면 5가 나와요. 얘를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 너에다가 대입할 수 있죠. 너에다가 대입하시면 a 좌표가 됐건 b가 좌표가 됐건 표현이 될 거고. 그래서 내가 a, b를 구했어. a, b를 구하면 다시 와야 되죠. 다시 어디로 와야 돼? x축의 방향으로. 아까 얼마 간 거야? x축 플러스 1 간 거지? 그럼 넌 다시 x축 마이너스 1 와야 되죠. 즉 a, b가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a-1, b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저렇게 대입하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했고 뒤에 몇 개 안 남았다. 자, 넘어가서 6번은 무슨 문제냐면 방정식 너에 대해서 너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고 싶은데 너의 k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요 절대값 x에 대한 표현을 잘 봐달라는 건데 너는 빼기 1 너랑 절대값 x 빼기 3 아이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너는 사실은 y는 이쪽에 3분의 1을 붙일까? 3분의 1 아니지? 절대값 y는 3분의 1 절대값 x 빼기 1 절대값 x 빼기 3. 너와 y는 x 플러스 k 둘의 교점으로 봐도 되죠. 이거 보여? 이만큼을 내가 y로 놓으면 너는 요게 되고 요 y는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너와 너의 관계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위에 있는 식을 그리기만 하면 돼.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니? x 대신에 절대값 x, y 대신에 절대값 y가 들어간 함수는 어떻게 그려졌냐면 1사분면 쪽만 그린 다음에 걔를 4개를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우리가 대칭을 시켜서 표현하는 그림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1,3을 아니지? 1 들어가면 0, 3 들어가면 0, 그죠? 근이 1이랑 3에 있고 0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0 들어가면 1 나오네? 이제 직교좌표가 필요해. 너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너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이렇게 생긴 건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거든? 이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너가 1. 원래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게 1사분면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그려놓고 너를 대칭, 또 대칭.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너랑 누구랑 만나는 거야?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만나는 거야. 4개의 교점이 필요하대. x 플러스 k라는 거는 분명히 기울기 1짜리 직선이야. 근데 보아하니 얘는 밑으로 한없이 뻗어나가고 만약에 k가 좀 작아. 그럼 교점이 몇 개예요? 1개? 2개가 되겠지. 올라가다 보면 정확하게 너를 지나는 순간 요때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죠. 맞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이네. 그럼 너도 4개고 요 좀 더 올라가다 보면 최대 언제까지 올라가도 돼? k는 여기까지 가는 거 괜찮니? 하나, 둘, 셋, 4개인 거죠. 그러니까 k는 얼마야? k 최대값은 너의 y절편인 1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풀어내는 문제. 자, 넘어가서 도형의 이동인데 우리가 요거 8번이랑 그 다음에 8번하고 그 다음에 11번 요 2개까지만 할게요. 8번 보세요. 8번 개 중요한 유형이고 도형의 이동에서는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여러분 내신 시험에 뭐가 잘 안 나오냐면 뭘 그려라 이딴 게 잘 안 나와. 왜냐면 채점하기가 거지 같거든. 근데 서술형에서 되게 출제가 잘 되는 직접 요 직교좌표계 같은 거를 이제 주고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끔 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얘는 직접 그릴 줄 알면 돼.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원래가 fx, y였는데 이 녀석이 뭘로 달라졌냐면 f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 x 플러스 1로 달라진 거야. 그지? 그러면 너에서 너로 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얘가 되고 싶어. 가장 먼저 뭐부터 보냐면 XY 좌표가 서로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는가를 먼저 볼게요. 얘는 서로 바뀌어 있죠. XY 좌표가 서로 바뀌어 있다는 거는 중간에 반드시 어떤 연산이 들어갔어야 되냐면 YX에 대한 대칭 연산이 들어갔어야 돼. 그지? 그래야지만 XY 좌표를 서로 뒤바꾸니까. 그럼 먼저 XY를 서로 뒤바꿀까? 너를 먼저 바꿔줄게요. 그러면 YX에 대한 대칭을 시킵시다. 그럼 누가 돼? 요게 되지. 맞지? 그 다음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부호 같은 게 좀 마음에 안 들잖아. 혹은 플러스 2, 플러스 1 이런 부분들 평행이동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일단은 플러스 2 혹은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x축, y축의 방향으로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넌 이번에는 x축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y축 마이너스 2만큼을 평행이동을 시켜주자 이거야. 평행이동을 시켜주고 봤더니 y 대신에는 y 플러스 2가 들어가고 x 대신에는 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y에는 마이너스가 붙었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방법은 뭐였어? 너를 x축 대칭을 시키는 거였지. 그럼 너를 x축 대칭을 시키면 바로 쟤가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다 찾았어. 먼저 너의 대칭, 그 다음에 평행이동, 그 다음에 x축 대칭. 참고로 이 방식은 뭘 먼저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뭘 먼저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편할 대로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행이동을 먼저 해놓고 우리가 대칭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칭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선호 관계에 따라서 값이 좀 달라져요. 하지만 뭐 어쨌거나 결론만 똑같으면 된다. 그럼 한번 볼게. 얘가 어떻게 생겼어? 지금 너가 아이고 제가 위쪽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나? 1, 2 잠깐만. 야 이게 색칠이 돼 있는 건데 잘 안 보이지? 색칠이 돼 있거든? 근데 색칠이 돼 있는 게 그닥 중요하진 않다. 색칠이 같은 건 모양이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푸세요. 그냥 푸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너가 0, 1, 2 너가 마일 마이 한번 해볼게. 먼저 ynx에 대해 대칭을 시킵시다. 슉. 그럼 ynx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와야 되냐면 여기로 와야 되나요? 얘는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로 오고 이렇게 얘는 여기로 오겠죠? 이렇게. 너는 어디로 가나? 너는 이렇게 가나? 이렇게 되고 너가 여기로 오죠? 너는 여기로 와요. 이렇게 되네. 이게 ynx에 대해 대칭을 시킨 거야. 그죠? 대칭을 시킬 때는 도형을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 점을 시키면 돼. 너를 이동시키고 너를 대칭시키고 너를 대칭시키고 너를 대칭시키고 너를 대칭시키는 느낌으로.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너를 마일만큼 마이만큼 평행이동을 해달래. 그럼 마일만큼 마이만큼 갈까? 마일만큼 가면 요 점으로 마이만큼 가면 요 점으로 가겠네. 이 녀석이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도형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너에서 대칭됐고 평행이동 됐어요. 그 다음에 x축 대칭이니까 뒤집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어디 있냐면 1번에 있죠. 그죠? 차근차근히 어떤 연산이 필요한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까지만 볼게요. 11번도 별표. 11번도 개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서 요 밑에 있는 거 있지?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 괄호 1번이랑 괄호 2번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거는 최소 사실은 위에 거에 대한 해석 루트 2차 더하기 루트 2차는 무조건 뭘로 해석하냐면 선분합으로 해석해요. 다시 한번 루트 2차 더하기 루트 2차는 루트 2차 더하기 루트 2차 너는 선분합이에요. 선분합. 당연히 루트 2차 빼기 루트 2차의 절대값은 선분의 차이죠. 그래서 너는 어떤 선분인지를 한번 봤어. 어떤 선분이냐면 너는 루트 이렇게 생겼나? x 빼기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루트 너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얘는 사실은 어떤 점들인 거냐면 얘는 x, 0이랑 마이너스 1,5인 거고 너는 x, 0이랑 3,1인 거죠. 이렇게. 얘는 너부터 너까지, 너부터 너까지. 정확히 너에서 너 빼고 제곱한 게 너, 너에서 너 빼고 제곱한 게 너, 너에서 너 빼고 제곱한 게 너, 너 빼고 제곱한 게 너. 물론 너랑 너는 마이너스 5도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사실 될 수는 있어. 그건 이제 여러분 편의대로 잡으면 되는데 그럼 이거를 선분의 길이로 보겠다. 그 다음에 이 자리를 x, 0으로 보겠다라는 얘기는 너는 기본적으로 x축 위의 점이죠. 이 부분은 보셔야 돼요. 너가 0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자, 너가 그러면 마이너스 1, 5, 그 다음에 이쪽이 3,1이 있어요. x축 위의 점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얘가 x, 0이라는 거야. 예컨대 이렇게. 맞지? 그럼 우리가 뭘 배웠냐면 너 더하기 너의 최소값은 이거는 중딩 때도 개 많이 하던 건데 너를 대칭을 시켜요. 이 점에다가 이 직선에다가 너를 대칭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 너의 선분 길이와 너의 선분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이야. 그럼 봐봐. 원래는 너 더하기 너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너 더하기 너로 바꿨고 이 둘을 더한 선분의 길이는 항상 둘을 연결한 요 일직선보다는 더 크거나 같죠. 즉 일직선이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 이 유형은 항상 어떻게 풀어내냐면 대칭시키고 일직선이에요. 맨날이야. 대칭시키고 일직선이라고. 대칭을 여러 번 시키는 문제도 있고 뭐 문제에 따라서 직선이 x축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에다 대칭을 시킬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칭시키고 일직선으로 긋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일단 기본. 자, 두 번째는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동일한 형태인데 너를 서로 뺐거든. 그럼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꿀게. 자, 너를 마이너스로 바꾸고 나면 이번에는 동일한 형태인데 봐봐. 얘가 이제 이렇게 달라지나요? 너가 마이너스 1,5 너가 3,1이야. 요거 이제 대칭시켜서 3, 마이너스 1이랑 해서 요 일직선 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거는 쉽죠?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좌표도 구할 수 있고 좌표가 이제 x값이에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는 요거였죠? 너 빼기 너 이렇게 지금 둘의 차이에 최대값을 보고 싶고 그럼 너에서 너를 빼고 싶은데 둘을 뺀 녀석 사실은 너를 A, 너를 B라고 놔볼까? 그러면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A 빼기 B의 즉 두 선분의 차이는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요거 기억나요? 우리가 삼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야. 삼각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하나보다는 커야 되고 그 어느 두 변의 길이의 차이도 나머지 한 변보다는 더 작거나 같아야 되죠. 항상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너 빼기 너는 기본적으로 얘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x가 언제 있을 때 정확하게 a 빼기 b가 c가 될까? 이것 역시 일직선 위에 있을 때예요. 즉 정확하게 x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만큼이 a가 나오고 이만큼이 b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어때? a 빼기 b가 c가 나오죠. 맞아요? 즉 삼각형일 때는 이거였는데 얘가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었는데 삼각형이 아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일직선상 위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항상 일직선상 위가 나온다고. 항상 일직선을 긋는다고. 근데 봐봐.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맨날 대칭이동을 시킨다고 그랬잖아. 근데 대칭이동을 안 시켰지. 얘는 대칭이동을 안 시킨다고. 왜? x축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지. 봐봐. x축을 기준으로 얘는 같은 쪽에 있었는데 대칭을 시켰어.
선분 합의 최소를 볼 때는 같은 쪽에 있으면 안 돼. 왜? 나는 일직선을 그어서 여기 위에 x축 위에서 교점을 찾을 거거든. 근데 걔가 요 선분 안에 있어야 되고 얘는 이 선분 바깥에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너가 만약에 3,1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3,-1로 잡았어. 만약에 어차피 요 자리는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 돼도 상관은 없다고 했잖아. 처음부터 만약에 이렇게 잡았어. 3,-1이랑 너랑 그래서 너 위에 이렇게 돼가지고 너가 A가 있고 너도 똑같이 B가 되겠죠. A 빼기 B의 무슨 최대값을 구해달래. 그럼 이 경우에는 내가 일직선을 그었을 때 요 둘의 교점이 X축 위에 존재하긴 하지만 선분 내에 존재하거든. 선분 내에 존재하면 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안 나와요. A 빼기 B가 C가 되는 순간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기억을 해줘. 봐봐. 선분 합의 최대를 볼 때는 대칭인 이 직선의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는 것만 출제돼. 맨날. 그거를 반대쪽으로 바꿔서 일직선을 연결하시면 되고 선분 차이의 최대를 물어볼 때는 항상 반대쪽에 있는 것만 출제가 된다고.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고 걔를 넘겨서 다시 직선을 만들어서 그 녀석의 연장선이 너랑 만나는 그 순간이 선분 차이의 최대가 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대칭을 시킨다는 건 똑같은데 너는 요 선분 위에 있고 너는 요 선분 밖에 있지만 어쨌거나 직선 위에 있다. 됐죠? 요거 이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인데 봐봐.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있지. 요거 선분 차이의 최대 있지. 이거는 거의 대치권 아니면 출제가 안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얘는 문제집에도 거의 없어. 문제집에도 아주 드물게 있고 대치권이 아니면 아예 이 유형이 있는 줄도 몰라요. 애들이. 이쪽에선 근데 많이 나와. 됐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문제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